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1,200만 건, 1,200만 건의 폭격입니다. 민원공화국이다. 1년에 민원이 1,200만 건이 넘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 민원 발생량. 이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700만 건이었었는데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단 2020년에 1,200만, 이후에 1,214에서 38만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 공화국이다라는 거. 공무원 사망 비극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과한 민원 제기는 범죄라는 인식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입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한 부결.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싼 민주당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죠.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총선용 개편, 추석 직후에 단행할 듯. 여기 지금 사진이 4장이 지금 나와 있, 4명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지금 나와 있는데 등등등 지금 출마 준비가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추석이 지나고 한번 단행을 하고요.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에 추가로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참모들 출사표 던질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추석 밥상에 이 얘기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여당 오염수에서 오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염수, 핵폐수 명칭 자체가 정치 공세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요. 일단 수산업계에선 우리는 처리수로 쓸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한덕수 총리도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심야에 동해상 2발 발사. 어제 자정 남짓한 그 시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여기 볼까요? 전날 오후 1시 40분에서 50분경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죠.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걸 합참이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체 왜 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가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 중인 상황이죠. 여기에 반발을 해서 쏜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역시나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강력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출산율 0.7명, 사상 첫 0.6명대 위협입니다. 네, 2분기에 출산율 0.7명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 0.7명이 뭐냐? 이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냐를 봤을 때 한 명의 여성이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1 밑으로 내려간 지는 좀 됐죠. 근데 심지어 계속 내려가서 0.7.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겠습니다. 통상 연초보다 연말 출산율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0.7이라고 한다면 0.6명대로 내려갈 상황이 사실 전망이 된다. 상반기 출생아 12만 명, 또 역대 최저다. 네, 좋은 기록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턱 밑이 아니라 코끝에 와 있다라는 점. 다 같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간호사 분들인 것 같아요. 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전환. 네, 4급으로 내려간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 4급으로 오늘부터 내려가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4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독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는 이제 독감이다라고 보셔도 사실상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는 본인 부담이다. 2만 원에서 많게는 6, 7만 원까지 자비로 검사를 또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올려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인 방탄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죠. 김남국 제명안 결국 부결, 민주당 전원 반대 코인 방탄. 네, 민주당이 전원 반대했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제 윤리특위가 끝나고 여야 간사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또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간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표결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표결은 연기돼서 어제 열린 거죠. 지난 22일 날 이 윤리특위 표결이 있기 직전에 30분 전에 김남국 의원이 한 불출마 선언이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있고 원래 하기로 했던 표결이 연기가 되면서 그럼 제명안 부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돌긴 돌았는데 박준호 위원님. 부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 또 이 투표 자체가 이제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모든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역시도 다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이제 그 민주당 간사가 뭐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제 당내 이제 의원들하고 충분히 수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내 의원들하고 수기를 하면서 지도부하고는 수기를 안 했다는 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정치인의 그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적 기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윤리심사위에서 자기네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윤리심사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제 윤리심사위에서 이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연 그걸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포결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제안된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지 안 한지, 네.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좀 비판적으로 뭐 민주당이 반대 던질 거는 알았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권지웅 위원님. 근데 또 나오는 얘기가 불출마가 지금 결정적인 사유가 지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불출마가 제명시키지 않을 만큼의 고려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재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어떻게 불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책임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되어도 네. 사실 거의 투잡 뛰듯이 뭔가 자신의 일에 몰두해도 상관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한동훈 청문회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이 일이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은 그래도 좋다, 다른 일로 고생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린 것인데, 네.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읽힐지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 결정을 지도부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지도부의 직무
6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사안을 지도부가 가르마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저는 지도부가 이 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꾸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런 지점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 리스크를 잘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 이게 뭐 재선 당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불출마가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한 얘기가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이 송기현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랑 얘기를 하신 겁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준영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했는데. 네. 지금 특정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뭐 꼭 이재명 대표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랑도 상의를 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같은 오더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기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방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네. 방탄의원단은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맥락으로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대학교 동문이고 특히 그 당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행실장을 하는 등 굉장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언론 활동을 해준 분이 바로 김남국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송기영 우리 특위 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래 내용, 거래 횟수, 거래 금액 등을 봤을 때에 이게 투자 중독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정도라는 것을 언론에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네.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제명 수순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출마하신다고 이분이 당선되시겠습니까? 설령 출마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출마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위에 있는 분의 어떤 우회적인 내지 직접적인 오더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너무나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방탄의원단이 이제 1선뿐만 아니고 2선까지 탄탄하게 구축됐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탄의원단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아마 오더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한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뭐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오더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송기현 의원이 아마 뭐 당내 모든 의원들과 대부분의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것은 네. 사실 지난 며칠 전이었는데요. 월화 28일, 29일에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의견을 물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의혹 자체가 지금 불거진 지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송기현 의원이 간사로서 여러 의원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 자체가 뭐 네. 크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다른 분들께서 계속 민주당의 방탄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주셨는데 그런 비판이 만약에 국민들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겸허히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과, 경고, 그리고 출석 정지 30일 그 다음이 바로 제명입니다. 사실 제명과 출석 정지 30일 이 차이의 갭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 중간 단계의 어느 지점에서의 또 징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검찰에서도 뭐 명확한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상임이나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한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겠지만 과연 이 부분이 제명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슷한 중대한 사안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구속 수사 중인 경우에도 제명 처리가 안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형평성을 논의해 보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고민의 지점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제명과 그 바로 아래 단계인 30일의 출석 정지 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좀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윤리특위 징계 수위가 이렇게 4단계입니다. 일단 낮은 것부터 보면은 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 뒤에 30일 이내 국회에 출석 정지. 그 다음이 제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명안, 가장 이 높은 수위의 제명안이 올라갔는데 부결이 된 상태인 거죠.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 절차를 좀 저희가 봤는데요. 네.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제명을 할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위에서 결정을 하고 전체 회의로 보내는 건데 소위에서 재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 수위를 낮춰서 다시 뭐 경고, 뭐 사과 아니면 뭐 30일 출석 정지 등등의 이 아래 단계 수위로 낮춰서 표결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 회의에 제명안을 상정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두 부분 일단 징계 수위를 낮춰서 표결을 할 것이냐,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 회의에 제명안을 다시 상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준호 위원님. 근데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여야 정당이 네.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표류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표류라는 제3의 시나리오다. 네. 그리고 뭐 징계 수위를 낮춰서 소위에서 재논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매우 적절치 못한 결정이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이제 국민적 그 정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에 그 제명안을 상정해서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장영님. 만약 30일 출석 정지가 된다면 그 이제 한 단계 낮춰서 만약에 이게 이 제명안 이 아래 단계로 해서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한 달을 푹 쉬고 월급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쉬고 월급도 받는 겁니까? 결국 아까 지금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네.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다음이 뭐 1년 6개월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명으로 넘어간 것이 네. 저 부분 때문에 입법 취지인 것이거든요. 네. 30일 이상 출석 정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이죠. 만약에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봐주지만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그 입법적 결단이 저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가 된다면 그에 따르는 어떤 뭐 세비라든가 출석에 따르는 어떤 수당 같은 것들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직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월급은 다 지급이 될 겁니다. 한 달 동안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급여는 나가고 다만 네. 출석하지 항상 이제 국회의원님들은 이렇게 출석해도 그에 따르는 세비와 수당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사실상 급여가 깎이는 것이지. 수당이 빠지는 거지 그렇죠. 월급은 나온다. 기본적인 어떤 그 급여는 없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일들이 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명을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게 그 자문위원회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그 횟수나 금액을 넘어서 그에 대응하는 이 김남국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내겠다라고 해놓고 낸다고 했더니 다 내는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자료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소위에서 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이
밝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제명하는 것으로 가게를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버티고 있느냐라는 굉장히 센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어제 표결이 부결이 되면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 위선 이미지 고착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 표결이 부결이 되면서 위선이란 이미지가 고착화가 됐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무소속인데 당을 나간 무소속 의원을 위해서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면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부나 뭐 어떤 민주당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은 아시다시피 탈당을 한 상태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그런 김남국 의원을 뭐 보호해주기 위해서 당 내부에서 뭐 똘똘 뭉쳐서 방탄을 했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너무 공세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할 때 그때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같이 했더라면 조금 더 사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그 당시에도 탈당을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한다라기보다는 당 내에 벌어질 것 같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는 네. 탈당 선언보다는 그 당시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들께 남은 임기를 다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더라면 그리고 국민들께 당시 자신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악화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불출마 선언이 좀 더 빨랐더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좀 덜그덕거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위선이란 이미지 고착화라고 좀 경향신문은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권지웅 위원님 이게 뭐 일각에서 좋게 얘기하면 정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온정주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제가 네. 사실 위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국민의힘도 박덕금 의원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 당신네들도 처리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양당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속 딴짓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됐고 되게 심각하다고 많은 회사원들이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라고 지금 넘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윤희숙 의원은 부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사퇴를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받았어야 되지 않냐 윤희숙 의원에게도 네. 그런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에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매우 문제적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민주당 이처럼 제명은 좀 심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자성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위선의 이미지만 그럼 민주당이 좀 타격을 입었느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제명안 부결시킨 민주당 하루 만에 깨진 윤리개혁 선언. 네. 이 민주당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8가지 결의문을 지금 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8가지 결의문 같이 좀 볼까요?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1번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뭐 국민의 생명, 재산 지키고 등등등 해서 4가지가 있고 뒤에 또 4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 비전 지시, 균형 외교,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마지막 8번이 정치 윤리 및 정치 문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치 윤리 부분,
그러니까 정치 윤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그 당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의 건을 뭐 그 워크숍에서 나왔던 그 정치윤리 개혁과 바로 연결짓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또 징계 절차에 대한 한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복합적인 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런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윤리를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굳건한 결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뭐 저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윤리 개혁을 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또는 저 그 부분까지도 겸허히 지도부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징계 부분이 한계가 있는 마당에 제명까지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속으로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뭐 중간 단계로 뭐 한 1년 동안 세비를 삭감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고민 없이 징계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3번과 4번 마지막 징계인 제명과 그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너무 간극이 크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도상의 미비 구멍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번엔 정의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 않다.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대체 김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입니까?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명한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입니다.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 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리고 같은 야당인 정의당도 지금 비코인 방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유상범 이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남은 세비 꼬박 받아가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제 이 안이 부결되기 전에 올린 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갖고 갈 세비가 이렇다라는 건데 국회의원 급여, 직원 급여, 의원실 운영비, 차량 지원, 입법정책 개발에 들어가는 돈, 업무 지원 등등등 해서 하루에 한 명의 국회의원한테 드는 돈이 6,859만 원이다. 그런데 부결이 돼서 유지를 해서 9개월 동안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돈이 6억 원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야 된다,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계산이랑 같이 꼼꼼하게 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글도 좀 같이 보죠.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김남국 의원한테 6억이 넘는 세금을 더 안겨주려고 합니까? 네, 민주당 특별당비로 충당하는 기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비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박진호 위원님.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비 부분 저는 국회의원 한 명한테 이 정도까지 한 달에 6천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되는 건가를 처음 알았거든요. 상당한 좀 돈이 지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해외의 경우로 보면은 일단 의원 뭐 개인이 둘 수 있는 보좌진의 규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네. 그 9명의 직원이라는 것이 결코 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결국 이제 장해찬 이제 그 위원이 세비라는 부분을 이제 그 건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국민적 그 감정을 더욱더 이제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금전적인 문제도 당연히 이제 혈세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네. 지금 그 이런 이제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형평성이라니
그리고 선출직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명하는 것이라니 이런 논리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왜 그 윤리위에 함께 제소하는 데 있어서 동참을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뭐 일부 의원들은 소위에서 결정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 관례상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어디까지나 소위라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소위이고, 네. 또 소위에서 결정된 것은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전체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정치적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통적으로 좀 나온 말씀이 지금 현재 윤리특위의 어떤 징계 관련한 게 좀 제도적 미비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주셨어요. 뭐 여야 없이. 권지웅 의원님. 저는 어쨌건 이 사안을 좀 중하게 다뤄야 국회의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징계 절차의 어떤 미비 이런 것들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고 네. 국민의힘도 여기를 잘 비판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은 탄핵 기간 동안 월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민주당 정말 내로남불이다라고 해야지 그런 조치는 일말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민주당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좀 국민의힘도 스스로 사실은 자성하거나 혹은 아니면 징계해야 될 부분을 잘 징계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약간 정풍운동 비슷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여도 야도 좀 잘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 얘기가 아마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얘기가 진척이 되는지도 좀 지켜보죠.